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자, 먼저 바로 이재명 G20 정상회의에서 귀국하자마자 아니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자기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요. 대북 송금 재판을 수사하고 있던 그 검사들을 감찰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장을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검사들이 왜 퇴장을 하게 된 건가요? 자, 일단 왜 퇴장했는가? 그거 직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하고 돌아왔잖아요. 보통 해외 순방을 하면요, 본인의 순방 결과를 국민들에게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걸 가장 이제 국정운영에 힘을 많이 줘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본인 재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일성을 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의 해외 순방 중에도 오로지 자기 재판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말씀드리고 저렇게 본인 관련 재판이 5개나 지금 그 관련된 것들이 옆에 벌어지다 보니까는 저런 분이 어떻게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피고인이 대통령 된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참 비극적인 일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검사들이 왜 집단 퇴장했느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요. 검사들이 이화영 관련된 증인, 그러니까 이게 뭐 연어 술 파티 여기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 신청을 64명을 했어요. 근데 58명을 판사가 일괄적으로 기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화영 쪽에서 유리한 한 명만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검사 입장에서는 저 판사는 유죄 심증을 굳히고 있거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판 기피 신청하는 거예요. 재판 기피 신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판 중지됩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렇게 일괄적으로 검사들이 요청한 증인들이 58명이 다 기각되니까 우리 재판 기피 신청하자라고 재판 기피 신청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재판 중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재판 중지됐으니까 여기 앉아봐서 뭐 합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건데 저 나온 거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왜 집단 행동해라고 감찰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이거는 굉장히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일괄적으로 증인들, 중요한 증인들, 이화영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인들을 배척시킨 재판부에 대해서 저 감찰해봐. 저 수사 의뢰해봐 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거꾸로 검사들에 대해서 저렇게 감찰을 지시한 것은 적반하장이고 본인 결국은 재판 관련돼 가지고 이화영을 무죄로 만들어줘야지 자기까지도 무죄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해외 순방 갔다 오면 항상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대북 송금 관련 그 검사들을 갖다 감찰하라. 이런 얘기를 먼저 할 정도로 지금 이재명의 모든 생각은 민생 문제보다는 지금 자기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다 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때 순방에서 때 영상이 좀 도는 게 있는데 풀 버전 보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서 정상들로 서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왕따 모습이 또 나와요. 그건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저도 그런 영상 제보를 많이 받아서 확인해봤는데 그게 악마의 편집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앞뒤로? 앞뒤 제가 그 풀 영상을 다 봤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왕따를 당한 건 아니고 지나가면서 인사 잘합니다. 문재인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을 좀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이 판사가 결국에 그 증인을 갖다가 지금 막 자기 마음대로 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이제 송병훈 판사인데 송병훈 판사가 이제 편파적인 진행을 하면서 좀 문제를 일으킨 건데 이 송병훈 판사만큼이나 지금 진짜 편파적인 진행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판사가 바로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판사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진관 판사가 이번에 변호인을 이제 감지시켰던 그 판사 아니겠습니까? 저기 나오네요. 저 변호인 감치 사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사가 원래 증인으로 따라 나오신 분에게 변호인이 왔으니까 우리 법정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방호인이 들여다 보내준 거예요. 일단 방호인이 문제없다고 들어 보내줬기 때문에 변호인은 거기 따라서 들어왔던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주칩니다. 마주쳐가지고 한 말씀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는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말씀은 기회 달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감치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재판부에
그 권한 남용이냐면 그렇게 감치하게 되려면요 사유가 정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본인 재판의 질서를 의도적으로 어지럽게 한다거나 질서를 파괴한다고 해서 재판을 지연시킨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냐? 저 판사와 그 변호사가 말을 섞은지 20초,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어떤 공방이 있었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판사는 저 변호사를 내쫓겠다. 그게 작정하고 있던 그 타이밍에 바로 나왔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공방을 하다가 판사가 못 참아서 폭발해가지고 감치시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뭐 감치 자체는 뭐 판사의 권한이니까 뭐 그건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 이진관 판사가 네. 특검들한테 네. 그러니까 특검 측 검사들한테 공소 이유를 갖다 변경해라. 뭐 그런 그렇죠.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죠. 공소 이유를 변경하라고 얘기했다는데 이게 변호인도 굉장히 항의를 했죠. 왜냐하면은 공소 이유를 변경하라고 했는데 그 공소 변경 이유가 아마 저 이진관 부장 판사는 공소 이유를 변경하면 그 공소 사유로 해가지고 유죄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공소 변경이냐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그 공소 내용이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방조를 했다라는 걸로 지금 혐의가 되어 있는데 그걸 내란의 핵심 주동자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조라 하면 약간 보조적인 행위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 종사자로 하게 되면 이거 네. 적극적인 가담자, 능동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예. 형량을 높이기 위한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예. 또 만약에 방조가 아닌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 혐의에 대해서는 내가 유죄를 때릴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요. 편파적인 재판이다라고 할 수 지금 없는 뭐 거죠. 호흡이 딱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정말 참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감찰을 하면은 판사들을 감찰해야 되는데 또 판사는 감찰을 하면은 사법부에 대한 어떤 감찰은 거의 불가능할 테니까 대법원에서 좀 나서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민주당이요 추경호 의원을 결국 체포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게 추경호 의원이 아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되는 거를 방해했다 그러는데 무슨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뭘 방해했다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분들 전부 다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았다 그랬고요. 예, 예. 현재 그날 투표하지 않은 의원들도 뭘 했냐 다 진술했어요. 우리는 방해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 즉 방해받아서 본인 표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에 이제 표결권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이제 말씀드리면은 비상계약금을 사진에 모의했느냐라는 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내 비상계약을 미리 상의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거죠. 비상계약 몰랐다는 것도 입증됐고요. 또 국회에 들어가려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화 통화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찰을 알아서 뚫고 들어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의원들 데리고 본회의장에 들어가겠다면서 명백하게 국회의장한테 밝힌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래서 그렇죠. 국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건 혐의가 안 되잖아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죠. 체포 동의안을 지금 오늘 통과를 시킨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에 비상계엄했을 때 당 지도부였던 추경호 원내대표를 예. 이렇게 내란 혐의에 체포영장 혐의로 인용이 돼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그 정당은 전체가 내란 혐의에 가담한 정당이다라고 내란 해서 정당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정당 거예요. 해산심판 청구하려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고리를 걸어가지고 당 전체를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작전을 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늘 국민의힘 의총이 있었는데 김용태 의원 아니 계엄과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지도부가 지금 이재명의 입법 횡포나 사법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가 계엄에 대해 사과를 안 해서가 아니고요. 예. 저렇게 다른 소리를 내고 당의 어떤 당의 결집을 방해하고 갈등과 분열을 자꾸 만드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 브레이크가 자꾸 걸린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지율 끌어올리면 누가 뒤에서 그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지율이 락이 걸리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당대회에 나왔을 때 약속이 뭡니까? 선명성과 투쟁성이에요. 우리 집권
집권 여당에서 우리가 지금 야당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제일 야당의 선명성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저 무도한 사법 삼권 분립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또는 법치주의 파괴라든가 말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투쟁성을 가열차게 보여줘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 안에서부터 다른 목소리 나오니까는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우파 지지자들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부 분열을 하니까 내부 분열을 만들고 있으면서 왜 우리의 지지율이 안 나오냐라고 따지면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도 좀 해봐야죠. 사과를 주장하는 사람들 논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국회를 그러니까 국회에 지금 당면에 대한 어떤 업무 같은 것들 그걸 다 내팽개치고 장외투쟁만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국민의힘이 장외투쟁만 하나요? 현재 지금 이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레드 카드라 해가지고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찾아가서 알리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요. 우리 비상계엄 1년 되는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느냐 또 귀담아 듣는 또 그런 자리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일주일도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가 107명의 의원들한테 이제 12.3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견을 다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사과의 수위라든가 타임이라든가 사과에 들어갈 단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얘기 나올 건데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고심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저는 이런 거 묻고 싶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국회를 외면하고 있다고요? 지금 국회에서 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대장동 국정조사 아닙니까? 지금 대장동 국정조사 거부하고 있는 거 누구예요? 국민의힘인가요? 아니죠.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죠. 아니 민주당이 오히려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안을 갖다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우리 대장동 국정조사 하자 그랬더니 처음에 우리가 특위를 하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 하는 말이 민주당 하는 말이 안 된다. 법사위에서 한다. 우리가 무슨 소리야. 법사위는 추미애위원장이 하는데 공장에 할 리가 없잖아. 라고 해서 처음에는 평행선을 달렸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누가 항소 포기를 만들었는지 그를 배경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계기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를 했죠. 좋다. 법사위에서 하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국민의힘 카드를 어떻게 하겠다. 받는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받는지 아니면 거부라든지 라고 결정하겠다 했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이래놓고서 무슨 국민의힘이 장외투쟁만 합니까? 아니 국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지금 일을 갖다 다 안 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제 좀 경험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MBC에서 삼노조 이끌면서 이렇게 싸워봤지 않습니까? 좌파들하고 싸울 때요. 사과를 한다는 얘기에 사과하면요. 바로 책임지라고 나오고요. 책임 어떻게 져야 되냐 그러면은 사퇴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보고 사퇴하는 거 내란 정당이니까 너희 해산해라.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왜 거기 페이스에 말려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과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사과하면 다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완전히 그냥 미치겠는데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은행 청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환율도 방어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금리를 또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세 번째 동결인데 아니 이러면은 지금 당장 한미 금리가 지금 역전돼 가지고 금리 차가 1.5%가 나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겁니까? 자, 지금 이렇게 신중하게 이유는 주가를 계속 올리고 부동산 패닉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로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좀 신중하다.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스피도 있고 환율 문제도 있는데 환율은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제가 기준금리 얘기하는데 환율 얘기도 돼요? 환율은 작년 5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1,400원대 우리 됐을 때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때. 그때 국가 경제가 망하는 시그널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1,5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가 경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했을 때는 나라 경제 망한다 그러더니 지금 붕괴하고 코앞인데 아무 말 안 해. 입 다물고 전부 다 방관하고 있고 이 문제를 아무도 얘기 못하게 입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또 한다는 짓이 뭐냐. 아니 국민연금 끌어다가 환율 방어하고 그리고 국민연금 모자라니까 이제 퇴직연금까지 끌어다가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퇴직연금을 갖다가 기금한다는 거 이건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국민연금은요 한 45% 정도가 해외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걸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한국 환율 이거 한국을 방어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연금을 다 끌어쓰는 건데 만약에 그 방어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날아가게 되면 날아가죠. 그 누가 책임집니까? 이재명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져요. 그건 사이즈도 뭐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데 엄청난 또 돈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이 1,300조예요. 그러니까 1,300조. 세계 3대 규모 연금 그 기관입니다. 예. 세계 3대 정도의 사이즈가 큰 이제 규모인데 그 연금을 우리나라 환율, 본인의 이제 정권의 어떤 인기도 지지율 방어하기 용도로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은요 정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서 복지국가, 선진국가 가는 게 관심 없고요. 본인 재판 막는 거, 그다음 본인 지지율 떨어지는 거 막는 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5천 간다고 그랬으니까 5천 만들려면은 국민연금 갖고 모자라니까 퇴직연금까지 다 끌어다가 지금 퍼부겠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직장인들 저도 이제 퇴직연금을 갖고 있는데 직장인들한테 허락 받았냐고요? 아니 왜 내 재산을 갖다가 당신들 마음대로 쓰냔 말이야. 이건 정말 저 국민들이 좀 분노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다 싸워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 뉴스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싸울 분들이 막 어떤 뭐 상속세든 모든 그 압박 때문에 자꾸 한국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떠나셔서 더 이상 싸울 만한 힘도 사라지기 전에 일단 국민의 힘이든 우리 청년들이든 펜앤마이크든 다 모아서 좀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도 좀 추진하고 확실하게 이재명이 이런 어떤 전횡에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